늦가을이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고을 장터 사람들이 북적이는 그 한켠에 12살쯤 돼 보이는 계집아이 하나가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아이의 손에는 가위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댕기머리를 잘라내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던 안악이 발을 멈췄습니다. 장터 상인도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못했어요. 아이는 잘린 머리카락을 두 손으로 곱게 모아 상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그때였어요. 낡은 삿갓을 깊이 눌러 쓴 나그네가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왜 제 머리카락을 팔아야 했는지 이해하려면 그 시대를 먼저 알아야 해요. 조선시대 백성들에게는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환곡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봄에 쌀을 빌려주고 가을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거두는 제도였어요. 원래는 굶주리는 백성을 돕기 위한 제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탐욕스러운 아전들의 손에서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버렸어요. 아전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죽은 사람 이름을 장부에서 지우지 않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떠난 백성 이름으로 환곡을 계속 빌려준 것처럼 꾸미고 해마다 이자를 불려서 그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죠. 이걸 백골증포라고 합니다. 하얀 뼈, 즉 죽은 사람에게 세금을 징수한다는 뜻이에요. 더 끔찍한 건 그 빚이 고스란히 남은 가족에게 넘어온다는 거예요. 죽은 아버지 빚을 살아있는 자식이 갚아야 했습니다. 조선 영조시대 이 폐단이 가장 극심했던 때의 이야기예요. 아이의 이름은 분이었어요. 아버지는 그의 봄 오랜 병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남긴 건 낡은 초가 한 채와 눈이 먼 할머니뿐이었어요. 분이는 날마다 나무를 캐고 품을 팔아 할머니 밥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여름까지는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아전 둘이 들이닥쳤습니다. 목소리가 거칠었어요. 야, 이 집 가장이 장만수 맞지? 환곡 못 갚은 거 알지? 이자까지 합쳐서 쌀 12마리야. 당장 내놔. 분이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저희 아버지는 봄에 돌아가셨는데요. 환곡을 빌린 적도 없어요. 아전이 코웃음을 쳤어요. 장부에 이름 있으면 내야 하는 거야. 못 내면 저 눈먼 노인네 관하로 끌고 가지 뭐. 분이는 그날 밤 내내 울었어요. 쌀 12말은 분이가 1년을 꼬박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거든요. 다음 날 분이는 장터로 갔어요. 팔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농기구는 이미 작년 겨울에 팔았고 어머니가 남긴 녹그릇도 없어진 지 오래였어요. 분이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가위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해마다 단호에 메어준 빨간 댕기. 그것마저 잘라내는 수밖에 없었어요. 나그네는 분이가 상인에게 머리카락을 건네는 것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상인이 동전 몇 잎을 쥐어주자 분이는 그것을 꼭 쥐고 종종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나그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아이가 사라진 방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막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주막 안은 시끌벅적했어요. 아전 셋이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장만수 집 딸년 오늘 머리 잘라서 돈 만들었다더라고. 그걸로 얼마나 됐겠어. 어차피 다음 달에 또 뜯으면 그만이지. 낄낄거리는 웃음소리.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막걸리를 홀짝이던 나그네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나그네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어요. 주막 주인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장만수라는 사람을 아느냐고요? 주막 주인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알죠. 봄에 돌아가셨는데 아전들이 그 집 딸한테 자꾸 들이대고 있다고요. 근데 있지도 않은 빚을 만들어낸 거라고 다들 알아요. 아는데 아무도 말 못하는 거죠. 원님이 아전들이랑 한통속이라서. 나그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품 안으로 손을 넣었어요. 손바닥 위에 올라온 건 둥글고 묵직한 동패였습니다. 세 마리 도드라지게 새겨진 마패. 임금이 내린 증표 암행어사의 신분을 증명하는 물건이었어요. 박문수는 날이 밝기 전까지 고을 곳곳을 돌았어요. 아전들의 장부를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새벽이 되기 전 그의 손에는 위조된 환곡 장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관아 마당에 분이 할머니가 끌려왔습니다. 아전이 노인의 팔을 잡아 끌며 소리쳤어요. 오늘까지 못 갚으면 이 노인네 여기 두고 간다.
분이가 매달렸습니다. 제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발. 원님은 대청 위에서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마당이 얼어붙었어요. 바람 소리마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전의 손이 떨렸어요. 원님이 의자에서 스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분이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할머니를 꼭 끌어안았어요. 박문수는 위조된 황곡 장부를 마당 한가운데 내던졌습니다. 이 장부에 기록된 장만수는 올봄에 사망했다. 죽은 자의 이름으로 이자를 불리고 살아있는 유족을 협박한 죄. 관련 아전 전원을 포박하라. 포졸들이 움직였어요. 아전들이 바닥에 엎드려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원님도 피해가지 못했어요. 아전들과 함께 눈을 감아온 죄로 직인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장부는 마당 한복판에서 불태워졌어요. 없는 빚 있지도 않은 이자, 죽은 사람 이름으로 쌓인 거짓들이 재가 되어 가을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분이는 그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손을 꼭 쥐고 있던 동전 몇 잎을 천천히 내려다봤어요. 머리카락을 팔아 만든 돈이었습니다. 그때 어사또가 아이 앞에 조용히 쪼그려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려나간 머리를 손으로 가만히 쓸어내렸어요.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어요. 분이는 잠이 깨서 관아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사또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잿빛 두루마기를 입은 나그네는 동이 트기도 전에 고을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길, 대나무 삿갓, 그 뒷모습만이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분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름도 몰랐어요.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죠. 다만 나중에 동네 어른들이 말해줬어요. 그 나그네가 암행어사 박문수였다고. 임금님 명을 받아 팔도를 돌며 억울한 백성을 찾아다니는 사람이라고요. 분이는 그 이름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억울함이 하늘에 닿기 전에 내 발이 먼저 닿아야 한다. 암행어사 박문수. 땡기머리를 판 아이는 그 겨울을 따뜻하게 났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새로 부임한 원님은 고을 황곡 장부를 처음부터 다시 썼어요. 죽은 사람 이름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요. 박문수는 그때 이미 다른 고을 어딘가를 걷고 있었을 겁니다. 또 다른 분이를 찾아서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